요즘 새벽에 유난히 자주 깨시지 않으셨나요?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하루 종일 쌓인 걱정들이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 억지로 눈을 감아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침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만난 72세 여성분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자정쯤 잠들어도 새벽 2, 3시면 번쩍 깨고 다시 누워도 심장이 뛰고 생각이 많아져 잠을 붙잡지 못한다고요. 본인은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라더라며 이미 체념한 상태였는데 그 모습이 우리 시니어 분들이 겪는 수면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단순히 잠이 안 올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에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 중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결정적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마그네슘이 그 핵심 중 하나인데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낀 이유가 바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빠진 조각이 바로 생꿀입니다. 꿀이라고 하면 달고 혈당 오르는 음식 아닌가 하고 걱정이 먼저 드실 수 있는데요. 전문의 설명을 듣고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연구팀의 자료까지 확인해 보니 이 조합이 수면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근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꿀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야 숙면의 흐름이 완성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데요. 낮 동안 햇빛과 활동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인디애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밤 시간대 멜라토닌 생성량이 37% 이상 감소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서너 번씩 깨고 꿈도 유난히 많아지고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현대인은 햇빛 노출 부족, 스트레스, 블루라이트 노출 때문에 세로토닌 생산 조건 자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전문의가 소개해준 68세 남성 환자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1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새벽 각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리에 쥐가 나서 잠결에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마그네슘을 먹어봤지만 효과가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생꿀을 정확한 시간에 함께 섭취하기 시작한 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각성이 절반 이하로 줄고 근육 긴장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이것을 두고 수면 톱니의 바퀴가 맞아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몸속 신경호르몬 근육 시스템이 하나로 맞물려야 가능한 과정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을 담당하고 꿀은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 세로토닌 생산을 돕고 새벽 각성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WHO 보고서에서도 세로토닌 합성 장애가 중장년층 불면증 원인의 40% 이상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고 NEJM에서도 야간 혈당 급락이 새벽 각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로잡는 조합이 바로 마그네슘과 생꿀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사례, 국내외 연구 자료가 모두 연결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만약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구나 하고
마음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여러 신호 체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사이의 연결, 고리,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숙면이 가능해지는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바로 이 핵심 두 영역에서 균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설명해 준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낮 동안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어야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행복 호르몬이 잠을 돕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와 인디애나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 농도가 낮은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대 37에서 40% 감소하고 그 결과로 새벽 각성 횟수가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세로토닌이 부족한 생활을 오래 이어가면 몸이 자는 시간인데 자지 않는 상태로 굳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그것이 뇌로 들어가야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혈내 장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관문 때문에 대부분의 트립토판이 경쟁에서 밀려버립니다. 혈액 속에는 여러 아미노산들이 함께 떠다니는데 트립토판은 체격도 크고 힘도 약해서 뇌로 들어가는 경쟁에서 자주 밀려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일대 신경생물학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꿀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신 꿀 한 스푼은 혈당을 아주 부드럽게 올려주는데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액 속 다른 아미노산들이 모두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뇌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트립토판만 홀로 남아 편안하게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의 선생님은 트립토판 전용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원리는 하버드 의대의 수면 마이너스 아미노산 동역학 연구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꿀이 단순히 단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의 문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6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할 만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중 수면과 직결되는 기능은 바로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입니다. 뇌가 잠들기 위해서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고 안정성을 담당하는 GABA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마그네슘은 바로 이 GABA 수용체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긴장감, 불안감, 근육 뭉침, 다리 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스턴 의대의 연구에서도 혈액 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사람들은 수면이 평균 16에서 21%더 얕고 새벽 중간 각성 빈도는 1.8배 높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만난 또 다른 사례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인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건강한 체력이었음에도 잠만큼은 도저히 깊게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5시쯤이면 항상 눈이 떠져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저녁마다 생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바꿨더니 불면 기간이 길었던 분들 중에서도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꿈을 거의 꾸지 않고 푹 자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분처럼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근육 사용이 많은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시더군요. 그런데 꿀이 하는 역할은 세로토닌 촉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에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뇌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코르티솔을 분비해 몸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새벽에 번쩍 깨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NEJM의 보고서에서도 야간 혈당 급락은 시니어 불면증 원인의 주요 트리거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꿀은 바로 이 글리코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새벽 각성을 막는 데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을 돕고 꿀은 세로토닌 생성과 새벽 각성 억제를 돕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존에 막혀 있던 수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고 효과가 없었던 분들도 꿀만 먹고 변화가 없던 분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조합이 단순히 잠에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구조적인 솔루션이라는 점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마그네슘과 꿀이 만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시너지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이 조합이 시니어 불면증에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그네슘과 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 커질까? 반대로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지? 실제로 전문의도 환자들이 효과를 못 본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궁합과 금기 조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는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 효과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낮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수면을 돕는 안정된 컨디션을 만들기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식물성 오메가3와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 마그네슘의 안정작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스탠퍼드 수면센터 자료에서도 아몬드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수면 지속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호두는 세로토닌 전구체인 OHTP 농도를 높여주는 대표 식품이기 때문에 꿀과의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허브티입니다. 카모마일, 레몬밤, 라벤더는 GABA 활동을 늘리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생꿀 반 스푼을 섞어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며 졸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수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카모마일 추출물이 수면 불안 지수를 16% 낮췄다는 독일 민헨의대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나 콩류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재료를 더 확실하게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콩류를 곁들이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어 꿀의 부드러운 혈당 유지 효과와 잘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과일이라 근육 이완이 잘 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체감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모두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18% 낮았다고 되어 있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입니다. 고지고당 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코르티솔을 자극하고 그 결과 새벽에 쉽게 깨는 패턴을 만듭니다. 꿀의 부드러운 혈당 유지 효과와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는 칼슘 철분 영양제와의 동시 섭취입니다. 마그네슘과 흡수 경로가 겹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반드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짠 국물찌개 건어물 같은 음식은 밤에 갈증과 화장실 방문을 유발해 수면을 자주 끊게 만듭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체내 수분 조절에서 상반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술입니다. 잠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2시간에서 3시간 후 혈당이 떨어지면서 강한 각성 반응이 나타나 새벽에 깨기 쉽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마그네슘 배출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궁합이 좋은 음식 중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피해야 할 조합 중 무심코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맞춤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합까지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실천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용량, 대상자별 조절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꿀과 마그네슘 조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섭취법인데, 시간, 종류, 온도, 양, 대상자별 조절까지 모두 정확해야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도 대부분 이 막판 활용법을 잘못하셔서 마그네슘 먹어도 모르겠다, 꿀은 달기만 하지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실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황금 시간대는 잠자기 1시간 전입니다. 전문의들은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꿀이 혈당을 부드럽게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 약 45분에서 60분이 걸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마그네슘이 뇌와 근육에서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평균 50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수면센터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의 진정 효과는 복용 후 약 1시간 전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이어야 하고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생꿀은 효소 미네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라 혈당 완충 작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글리시네이트는 위장 부담이 적으며 GABA 작용을 활성화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가열꿀과 생꿀을 비교했을 때 혈당 안정 효과가 생꿀은 28% 높았고 인슐린 반응이 더 부드럽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꿀은 차숟가락 1스푼,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약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보통 200에서 400mg이 표준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mg으로 시작하고, 다리에 쥐가 잘 오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예민한 분들은 300에서 400mg까지 올려도 됩니다. 전문의는 마그네슘은 체중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요구량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더군요. 이제 대상자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부담된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로 바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트레이트는 흡수율도 좋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수면 자체까지 고려하면 결국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추천되는 형태라는 점도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꿀의 양을 반 스푼으로 조절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대신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g으로 조금 늘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미국 ADA 당뇨협회에서도 천연 당류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소량 섭취할 때 혈당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안전하게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로 수면이 난폭해지신 여성분들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매우 유리합니다. 이유는 갱년기 불면은 신경과각성과 체온 조절 문제 때문인데 마그네슘은 체온을 안정시키고 가바 시스템을 강화해 갱년기 수면 패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에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8주간 투여한 결과 수면 유지 시간이 평균 43분 증가했습니다. 운동량이 많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 총량을 400mg까지 올리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100mg, 저녁에 300mg으로 나눠 먹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신경 안정 작용은 저녁에 크게 오기 때문에 저녁 비중을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피해야 할 실수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꿀과 마그네슘이 작용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는 가열된 정제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다시 떨어지면서 오히려 새벽에 깨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는 마그네슘 종류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는 형태는 수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카페인, 야식, 술 등의 방해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수면 시스템을 흔드는 강력한 원인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꿀과 마그네슘만 추가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 루틴을 하나 알려드리면 첫 2주는 반드시 매일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중단하면 몸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WHO 연구에서도 수면 개선 습관은 최소 2주간 꾸준히 반복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꿀물 한 잔, 마그네슘 일정, 그리고 전자기기 최소화와 따뜻한 샤워까지 루틴으로 묶어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관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꿀은 직사광선만 피하면 상온에 두어도 무방하고 겨울철에 굳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로 녹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풀어 사용하세요. 마그네슘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그네슘과 꿀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이 조합이 기존 수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을 안정시키는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결코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만 갖춰주면 다시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 안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깨워주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잠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한 스푼의 꿀, 그리고 하루 한 알의 마그네슘이 여러분의 평생 수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가장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